이번에는 공유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메모 보기 화면으로 간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툴바에서 편집 버튼 오른쪽에 공유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바 버튼 아이템을 검색한 다음에 편집 버튼 오른쪽에 추가하고 두 버튼 사이에 여백을 추가해야 되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플렉서블 스페이스 바 버튼 아이템을 두 버튼 사이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이 이렇게 보기 좋게 정렬됩니다. 방금 추가한 버튼을 선택하고 이렇게 버튼이 선택되어 있어야 하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스템 아이템을 액션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버튼과 코드를 연결해야 되죠. 오른쪽에 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먼저 점프바에서 디테일 뷰 컨트롤러.m 파일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딜리트 메모 아래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을 액션으로 바꾼 다음에 이름은 쉐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메소드가 입력되어 있고 여기에서 코드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유 기능은 UI 액티비티 뷰 컨트롤러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메모 인스턴스에는 메모와 날짜가 저장되어 있는데 메모만 따로 저장해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UI 액티비티 뷰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라미터로 메모를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배열 형태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nil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액티비티 뷰 컨트롤러를 화면에 표시하겠습니다. 공유 기능은 이걸로 끝입니다. 나머지는 iOS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우선 테스트에 사용할 메모를 추가하겠습니다. 보기 화면에서 공유 버튼을 탭하면 이렇게 액티비티 뷰 컨트롤러가 표시되는데 시뮬레이터에는 설치된 앱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메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디바이스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실제 디바이스를 녹화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우선 새로운 메모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화면으로 이동해서 공유 버튼을 탭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메뉴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메시지 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여기에 메모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목록은 전달하는 데이터와 디바이스에 설치된 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은 텍스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된 앱 중에서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앱이 표시됩니다. 만약 이미지를 전달한다면 카메라 앱이나 필터 앱이 표시됩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선 구글에서 UI 텍스트 뷰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된 첫 번째 링크로 이동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터에서 앱을 실행하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에디트에서 이 메뉴를 토글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로 와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한 번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이 스크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커맨드 K 단축키를 눌러서 키보드를 표시해보면 뒤에 있는 부분이 키보드에 가려져 있죠. 키보드가 표시되면 키보드 높이만큼 여백을 추가하고 키보드가 사라지면 그만큼의 여백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UI 텍스트 뷰 레퍼런스를 보겠습니다. 키보드 노티피케이션 섹션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키보드가 표시되거나 사라지면 키보드 노티피케이션이 전달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4가지 노티피케이션이 순서대로 전달되는데 언제 전달되는지는 이름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은 라디오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해당하는 노티피케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맞춰야 하죠. 노티피케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옵저버를 등록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컴포즈 뷰 컨트롤러.m8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메모 텍스트 뷰 아울렛 아래쪽에서 토큰을 저장할 속성을 선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언한 2개의 속성은 노티피케이션 옵저버를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뷰 디드로드 메소드 위에 소멸자를 추가하고 해제하는 코드부터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이 제거될 때 옵저버가 해제됩니다. 옵저버를 등록하는 코드는 보통 뷰 디드로드에서 구현합니다. 여기에서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가 표시되기 전에 전달되는 노티피케이션을 처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처리할 노티피케이션의 이름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nil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에는 메인 큐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라미터에는 노티피케이션이 전달되는 시점에 실행할 코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과 관련된 정보는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블록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에서는 키보드가 표시되기 전에 키보드 높이만큼 아래쪽에 여백을 추가해야 되죠. 키보드 높이는 실행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정된 값을 입력할 수는 없고 노티피케이션 객체에 접근해서 높이를 가져와야 합니다. 블록으로 전달된 ns 노티피케이션에는 이렇게 유저 인포라는 속성이 있고 노티피케이션과 연관된 대부분의 정보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프레임은 이렇게 UI 키보드 프레임 end user info 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ns 밸류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cselect 값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cselect 밸류 속성을 통해서 바꿀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높이만 가져와서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텍스트 뷰의 여백은 컨텐트 인셋 속성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값을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텀 속성을 키보드 높이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값을 컨텐트 인셋 속성에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텀을 제외한 나머지 여백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 오른쪽에 표시되는 스크롤 바에도 같은 크기의 여백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시 메모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조금 전에 복사했던 텍스트를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를 스크롤 해보면 아래쪽에 여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키보드가 텍스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커맨드 K를 눌러서 키보드를 토글하면 아래쪽에 여백을 제거하는 코드는 아직 구현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이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시 뷰 디드로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새로운 옵저버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뷰 아래쪽에 추가된 여백을 제거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키보드 높이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텀 여백을 0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이 값을 모두 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기 전에 다시 이 텍스트를 복사하고 앱을 다시 실행한 다음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이 부분이 마지막이죠. 커맨드 K를 눌러서 키보드를 표시하면 이렇게 여백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커맨드 K로 키보드를 닫으면 이렇게 아래쪽에 추가되어 있던 여백이 사라집니다. 입력 기능을 구현할 때는 방금 구현한 패턴을 활용해서 키보드가 UI를 가리지 않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금은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텍스트 뷰를 탭해야 하죠. 화면에 진입하면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바꾸겠습니다. 다시 뷰 디드로드 메소드 위에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iOS에서는 입력 포커스를 가진 뷰를 퍼스트 리스폰더라고 합니다. 텍스트 뷰를 퍼스트 리스폰더로 만들어주면 텍스트 뷰가 선택되고 키보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화면을 표시하기 전에 퍼스트 리스폰더로 만들었으니까 반대로 화면을 닫기 전에는 퍼스트 리스폰더를 해제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에 뷰 will disappear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화면이 사라지기 직전에 호출되죠. 여기에서 resign responder 메소드로 호출해주면 입력 포커스가 제거되고 키보드가 사라집니다. 키보드가 표시되지 않으면 커맨드 K로 키보드를 표시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키보드가 표시되죠. 그리고 텍스트를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 포커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소 버튼을 탭하면 바로 키보드가 사라집니다.